안녕하세요. 희수타민입니다. 지금 국시가 끝난 지 2주가 됐는데 되게 오랜만에 영상이죠. 저는 국시 끝나고 보고 싶었던 친구들도 보고 제가 공부를 하는 동안 체력이 엄청 깎였어요. 그래서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건강검진도 싹싹 돌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매복 사랑니 2개를 뺐거든요. 근데 지금 뽑은 지 거의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 붓기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찍는 거를 미루다가 뭐 붓기가 언제 빠질지도 모르겠고 언제까지 영상 찍는 거를 미룰 순 없겠다 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짧은 국가고시 후기랑 저한테는 지금이 새해거든요. 그래서 새해 맞이 만다라트를 또 작성해 봤는데 같이 보여드리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지금 볼이 자꾸 신경 쓰여서 머리카락으로 좀 가리고 있는데 아무튼 우선 국가고시에 대해서 짧은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국시 특성상 범위가 굉장히 넓었어요. 제가 4년 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모두 복습을 해서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사실 제가 학부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국시 공부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되게 약간 좀 당연히 나는 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웬걸, 이게 국시 공부를 시작하니까 양이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12월부터는 진짜 운동도 못 갔고, 종강하고 나서는 진짜 한 13시간씩 매일 공부했던 것 같아요. 국가고시 합격률이 90%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10명 중에 1명은 떨어진다는 건데, 그게 제가 안 된다는 보장은 솔직히 없잖아요. 그리고 국가고시 특성상 보통 뭐 수능이라던가 피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는 게 모르는 것보다 많은 상태로 시험을 치러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국시는 시험 전날까지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진짜 공부 열심히 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봤던 것도 다시 보면 까먹고 이게 무한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장난식으로 교수님들 마주칠 때마다 교수님들이 희수 이번에 수석하는 거지? 뭐 고약에서 드디어 수석 나오나? 막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셨는데 저한테는 그게 또 하나의 막 부담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면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자분들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들도 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 특성이라고 해야 될지 문화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험장이 대전이어가지고 보통은 호텔을 잡아서 다 같이 거기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버스를 타고 시험장으로 가요. 그러면은 전날에 호텔에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공부가 안 될 것 같아서 동기들이랑 줌을 켜서 공부를 했는데 진짜 그 전날이랑 그리고 또 시험 당일에 제가 보려고 만든 정리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쉬는 시간에 그거를 보는데 머릿속에 진짜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피 말리는 시험이었고 2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OMR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안정적으로 합격 점수권이 나왔어요. 국시가 350점 만점에 60% 이상, 210점 이상 맞아야 되는 시험이고, 그리고 각 과목에서 꽈락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시험인데, 사실 절대평가니까 점수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제가 가장 고득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6-2 때 수업을 들었었잖아요. 그것도 다행히 하나 빼고는 다 A 플러스가 나와서 총점 4.3으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졸업식 영상에서도 살짝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행정실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에 수석 졸업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시도 잘 치르고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3개월 정도 열품타를 운영을 했었어요. 저는 학교 수업이 평일에 2-3시간 정도 같이 있어서 공부를 막 엄청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진짜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는 분들 보고 마음속으로 응원도 많이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판에는 진짜 한 13시간씩 공부를 하긴 했는데 제가 9월 초부터 공부를 시작하긴 했지만 수업이 같이 있어서 공부 시간이 막 엄청 많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거보다는 더 열심히 할 수 없겠다 싶을 정도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험난한 약사가 되는 과정을 마치고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요. 제가 2022년부터 매년 만다라트를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험 끝나고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우선 작년 만다라트를 보면 다는 이루지 못했지만 대부분은 많이 이뤘던 것 같아요. 저의 2025년 만다라트는 이렇게입니다. 근데 이 템플릿이 진짜 귀엽지 않나요? 제가 블로그 뒤지다가 발견한 건데 이거는 링크를 따로 걸어 놓을게요. 아무튼 이번 2025년의 키워드는 욕심 부리지 말고 기본적인 거에 충실하자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학부 생활은 진짜 후회 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또 사회초년생으로 변화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좀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작년 하반기에는 진짜 자고 공부하고 거의 이것만 반복했어서 그동안 쌓아왔던 루틴 같은 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습관들을 다시 한번 세우는 거에 목표를 두고 사회 초년생으로서 기본기를 좀 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욕심 부리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는 걸로.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일이에요. 분명 구독자분들도 제가 무슨 일을 할지 되게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약국에 가서 일을 하면서 가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은 제약회사를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시험을 치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진짜 띡 누르면은 임상 레지멘들이 와랄라 이렇게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식이 있을 때 병원이나 약국을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실습 경험에서 약국이 좀 더 재밌고 잘 맞았던 경험이 있어서 우선은 약국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가고 싶은 회사 공고가 뜨면은 같이 취준을 준비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유튜브는 제가 절대 전업으로 하진 않겠지만 제 일상을 이렇게 기록하는 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꾸준히 할 생각이고요. 근데 아마 그러면 올해에는 취준생 브이로그라던가 약사 브이로그라던가 직장인 브이로그라던가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가장 유력한 거는 취준생 브이로그입니다. 지금 백수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 회사를 가려면 꾸준히 포트폴리오도 관리하고 외자계를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CV도 작성해보고 그럴 생각입니다. 전부터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토스 어플 이용해서 미주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저금 느낌으로 샀던 거고 이번에는 진짜 공부를 해서 좀 더 분석적으로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정 수입이 생기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거를 세분화해서 뭐 적금은 얼마나 들 거고 저축은 얼마나 할 거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통장 세분화도 해보고 이제 진짜 재테크를 열심히 배워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루틴인데 제가 지금 루틴이 다 사라진 상태예요. 그래서 예전에 세웠던 루틴들을 다시 습관화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만다라트는 6개월마다 점검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매달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뉴스레터 제가 되게 원래 꾸준히 챙겨봤잖아요. 근데 지금 안 본 지 거의 6개월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 다시 열심히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당연히 지금 시험 공부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태니까 전공 지식이 머리에 아주 많이 차 있어요. 근데 이런 교과서적 지식은 뭔가 되게 뭐랄까 표현력이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오래된 공고화된 전문 지식이잖아요. 요즘에 뉴스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최근 약학 트렌드는 잘 못 따라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학 시사 스크랩을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하나만 해도 이게 그 뉴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사 제목들을 쫙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제목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트렌드를 조금은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루틴은 이 정도 세워봤고, 휴식은 제가 이번에 국가고시 끝나고 깨달은 게 이틀 이상 집에 있으면은 엄청 무기력해지는 사람이더라고요. 분명히 긴 시간 동안 공부했으니까 휴식이 필요한 건 맞는데 이거를 어떻게 잘 쉬는지 방법을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뭐 공부하고 일정 세우고 사람 만나고 이런 거는 잘 할지라도 제가 어떻게 하면은 충분히 휴식을 느끼고 리프레시가 되는지 이거는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진짜 한없이 우울해지는 사람이라는 거를 이번에 시간 많을 때 휴식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좀 계획적으로 쉬어보려고 휴식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봤고, 제 동기들은 알겠지만 제가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거를 진짜 안 봐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달에 한 시간 볼까 말까? 이런 정도인데, 사실 유튜브가 진짜 정보가 많잖아요. 좋은 정보가 진짜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단도 그렇고, 뭐, 좋은 아이템들도 그렇고, 재테크도 그렇고, 그래서 좀 의식적으로 보려고 유튜브 챙겨보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루틴은 약간 TMI이긴 한데 제가 아토피가 좀 심해가지고 이런 보습제나 피부 스킨 로션 이런 거를 되게 신경 쓰는 타입이에요. 확실히 신경 쓰니까 점점 아토피가 많이 좋아져서 한번 좀 넣어봤습니다. 폼롤러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카톡 같은 거 할 때 침대에 누워서 카톡하지 말고 폼롤러 위에 올라가서 카톡하자. 약간 이런 의미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건강. 제가 작년 만다라트에다가 썼던 게 커피를 하루 2잔 이하 마시자 이거였어요. 아침에 운동을 갈 때 제가 공복 핫식스를 꼭 마셨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회사 인턴 할 때는 운동을 저녁 8시쯤에 갔었는데 그때도 커피를 꼭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커피를 3-4잔은 마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작년에 이거를 2번으로 줄이자라고 썼었고 실제로 2번으로 줄였어요. 진짜 이거 완전 놀라운 발전인데 한 번으로 줄이는 거는 솔직히 못 지킬 것 같아서 2번을 꾸준히 유지하자라는 생각으로 적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건강검진도 잘 받아야 되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건강검진도 넣었습니다. 실제로도 이번에 시험 끝나고 뭐 갑상선이라던가 유방이라던가 그런 것도 한번 검진을 싹 끝냈어요. 제가 지금 사랑니를 뽑았잖아요. 사랑니 뽑으면서 치과를 되게 오랜만에 갔거든요. 근데 결과가 좀 충격적이어가지고 치아 건강도 넣어봤습니다. 다들 꼭 6개월에 한 번씩은 구강 검진을 받으시길. 지금 그리고 제가 운동을 안 한 지 좀 됐거든요. 사실 며칠 전부터 다니고 있긴 한데 공부할 때는 그 운동하고 그 씻는 시간이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운동을 쉬었어요. 12월부터. 그랬더니 무게 치는 게 진짜 많이 줄었더라고요. 뭐 사실 몸무게 변화는 없는데 인바디 상으로는 근육도 분명 빠졌을 거고 그래서 목표 체지방량이랑 목표 근육량을 다시 설정을 해서 이거를 채우려고요. 저는 바디 프로필 같은 건 찍을 생각은 없지만 바디 프로필을 찍을 수 있을 만큼 코어가 단단한 몸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작년에 발레도 해봤고 크로스핏도 잠깐 다녔었고 나름 여러 가지 운동을 해봤는데 물론 웨이트가 제일 좋고 가성비 좋고 근육 키우기 좋고 다 좋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좀 질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해봤던 운동 중에 저는 요가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서 직장을 가진다던가 루틴이 좀 안정화되면 요가를 다니려고 생각 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가를 다니게 된다면 3년 안에는 요가 자격증도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만큼 진짜 매력적인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에는 웨이트 말고 다른 운동을 추가하게 된다면 요가를 하려고요. 그리고 공부로 넘어가면 제가 약국을 가게 된다면 일반약 공부가 필수이기 때문에 일반약 공부를 제일 먼저 썼고 나중에 영상에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따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서 그거를 올해 상반기에 연수를 들을 생각입니다. 저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따야지 뭔가 좀 더 공부를 하는 타입이어서 영어 자격증을 쓰긴 했는데 제가 외자계를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또 회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2년이었나? 했었던 회화 스터디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도전. 제가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너무 해보고 싶은데 지금은 시험 끝나가지고 약속이 좀 많아서 못할 것 같고 올해 중에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이건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국시 공부를 하면서 쉐이크를 6통을 비웠거든요. 진짜 맛있었던 거 나중에 추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튼 단백질 쉐이크 먹는 거 저랑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서 스위치온 다이어트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쇼츠는 약간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여서 넣어봤고 이제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준생이든 직장인이든 이제 더 이상 학생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독립을 써봤어요. 제 주변 직장인 친구들은 이미 경제적 독립을 한 상태인데 저는 학생이라는 이름 아래 부모님 지원을 항상 조금씩 받았던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본가에 들어와 있거든요. 당장 자취를 하진 않겠지만 뭐 핸드폰 요금 같은 거부터 보험, 주택 청약 이런 것들 다 제가 스스로 책임지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경제적 독립을 해야지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취미. 취미는 작년이랑 비슷한데 우선 책을 이번에는 꼭 월 2권씩 읽자. 작년에 책을 좀 읽었던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막판에 국시 준비하면서는 한 권도 못 읽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또 선물 받은 책들도 있고 해서 열심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소설책을 제일 좋아해서 소설 위주로 많이 보긴 하는데 올해는 재테크 책도 많이 읽고 좀 독서 편식을 없애보려고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부터 뭐 이것저것 취미를 많이 가져보려고 했는데 그중에서 제가 제일 재밌게 느꼈던 거는 다이어트 베이킹이었어요. 평소에 식단 관리하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작년에 아몬드 가루로 여러 가지 스콘도 만들고 파운드 케이크도 만들고 쿠키도 만들고 했던 게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올해는 좀 더 다양한 다이어트 베이킹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제가 옷 쇼핑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옷을 안 산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올해는 수입이 좀 생기니까 직접 쇼룸을 좀 많이 다니면서 신상 같은 거 보고 하려고 합니다. 진짜 옷 때문에 빨리 돈을 벌고 싶었어요. 저는 예전부터 항상 동아리 같은 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임기가 다 끝났으니까 뭔가 주기적인 모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모임 참가하기를 넣어봤습니다. 스터디가 됐든 동아리, 동호회가 됐든 새로운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만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되고 그 인연들이 다 너무 소중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모임 시작하기 넣어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인드. 제가 본가로 이사를 했는데 정말 정말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거의 제 방에 있던 물건들 절반은 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느낀 점이 쓸데없는 물건은 사지 말자. 이걸 너무 크게 느꼈어서 넣어봤고 약간 효도라고 해야 되나? 가족 사진도 안 찍은 지 몇 년 돼가지고 제 돈으로 새로 찍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야 당연히 텀블러를 많이 썼지만 제가 헬스장을 갈 때마다 커피를 사 마셔요. 근데 이게 진짜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항상은 못하겠지만 이거를 조금이라도 의식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텀블러 갖고 다니기를 적었습니다. 이렇게 의식을 하면은 적어도 3번 중에 한 번은 텀블러를 가지고 가지 않을까 해서 적어봤고 지금까지 공부한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변 친구들을 막 많이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에는 더 베풀고 더 자주 만나고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그동안 받았던 만큼 더 잘할 생각입니다.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아, 이 친구들 없었으면은 지금 진짜 힘들었겠다라고 느낀 순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합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최대한 축약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 혹시라도 저처럼 아직 새해 계획을 세우지 않으신 분들은 만다라트 다 안 채워도 좋으니까 몇 개라도 적어보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글로 목록화하는 거랑 느낌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저는 2022년부터 지금 만다라트를 4번째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4년 전에 제가 쓴 목표를 보면은
진짜 잘 이룬 것도 있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점점 나아지는 제 목표들을 보니까 기분이 되게 막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킨 것도 있지만 당연히 저도 못 지키는 목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거를 한번 써보고 의식해 보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꼭 다 이뤄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지 말고 한번 적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봤는데 사랑니 때문에 영상에는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지만 저 공부하는 동안 응원 DM 남겨주시고 응원 댓글 남겨주시고 하신 분들 진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종종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뭐 저 덕분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하는 과에 입학할 수 있었다.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종종 전해주셨는데 진짜 그런 거 받을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그런 말들 들을 때 진짜 처음에는 그냥 일상 기록으로 시작한 거였지만 되게 유튜브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백수지만 열심히 취준도 하고 직장을 가지게 된다면 더 이것저것 많이 도전해보고 그런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늦어버렸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조만간 다른 브이로그로 찾아오도록 할게요.